옥수수 한 포대. 그런 생각으로 시작해서 지금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북한 돕기 사업이 대표적이다. 북한 동포들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은 7, 8년 전이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흉작이나 자연재해로 굶주리게 되었겠거니 하고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점점 더 나빠지더니 급기야 북한 동포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두레마을 가족들이 북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봄이었다. 처음에는 두레마을 가족들이 모여 북한 동포들을 위한 기도회를 여는 정도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 동포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토론하기 시작했다. 토론이 진행되면서 마을 젊은이들이 내게 말했다. 목사님, 우리 두레마을의 경험이 식량난으로 고생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요. 무슨 소린가? 우리가 서울 빈민촌에서 집단으로 이곳 갯벌로 내려와 개간 사업을 하고 쓸모없는 야산을 개척해 200여 명의 가족이 자립하고 살 수 있게 된 경험이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좋은 생각이구먼. 그런데 북한이 우리 경험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별 볼 일 없지 않은가. 목사님, 북한 쪽에서 받아들일지 않을지는 부딪혀 봐야죠. 그런 말씀은 평소에 목사님하고는 다른데요? 아니야. 나도 생각이야 간절하지만 상대가 상대니만큼 우리가 원한다고 될 일이 아니자는가. 목사님, 무슨 길이 없을까요? 한번 부딪혀 봅시다. 두레마을에서 열린 기도 모임에서 이런 대화와 토론이 오간 후 우리는 북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했다. 1995년 초겨울, 나는 중국을 거쳐 중국과 북한의 국경이 돼 흐르는 두만강으로 갔다. 두만강의 중국 쪽 어느 산 능선에서 강 건너편 북한 산하를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북녘 땅 동포들의 굶주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는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 합니다. 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레마을이 저들을 도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는 강변을 따라 지프를 타고 달렸다. 마침 한 중국 마을을 지나는데 누군가 우리 차를 세웠다. 차를 멈추고 창문을 열었더니 그가 차창으로 다가와 말했다. 실례합니다만 선생님들은 남조선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그렇군요. 저는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조선족입니다.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곳에서 동포를 만나게 되어 기쁘구먼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신뢰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북조선에서 넘어온 처녀아이 한 명이 저희 집에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그 처녀아이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니고 있던 참인데 잘 됐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돕죠.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집에 가서 그 처녀아이를 이리로 데려오겠습니다.
차를 저 나무숲 잘 안 보이는 곳에 세워주시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보면 재미가 적수다래. 그는 1시간 가까이 지나서 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다. 그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나이가 19이라는 그녀는 이미 얼굴에 부항기가 깊었고 옷차림은 남루하기 이를 데 없었다. 나는 그녀를 옆자리에 앉히고 물었다. 아가씨, 북조선에서 왔다면서요? 우리가 아가씨를 돕고 싶어서 그러니 아가씨 사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보세요. 그녀는 겨우 들릴 만큼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이고 간신히 알아들은 이야기 줄거리는 다음과 같았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달포전에 굶어 죽었다. 아버지보다 한 발 앞서 죽은 어머니가 마지막 남긴 말이 아가야, 중국으로 건너가 양식 구해다가 동생들을 살려라 였다. 부모를 집 가까이에 묻은 그녀는 처음에는 동생 셋과 함께 방 안에서 마냥 굶고 있었다. 그냥 그런 채로 사그라들 판이었다. 그런데 중국에 가서 양식을 구해다가 동생들을 살리라던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아 그런 몸으로 200리 길을 걸어 두만강을 건넜다. 국경에 다 소나무 숲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새벽 안개가 자욱이 덮였을 때 두만강을 건넜노라고 했다. 강을 건너는 길로 중국 마을에 들어서서 요행이 마음씨 좋은 조선족 아저씨를 만나 아침밥을 얻어먹고 자고 있는데 깨워서 이리로 왔노라는 이야기였다. 나는 그녀가 너무나 딱하고 애처로워서 마음을 열고 물었다. 아가씨, 우리가 뭘 도와주면 될까요? 마음 놓고 말해보세요. 그녀는 얼른 대답을 못하고 한참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옥수수 한 포대만 구해주시라요. 무엇이라고? 옥수수 한 포대를 도와달라고? 동생이 셋이나 굶고 있다면서 옥수수 한 포대로 별 도움이 되겠는가? 이왕이면 좀 더 많이 도와달라고 하지 그래. 아니에요. 많이 주셔도 못 가져가요. 하기는 옳은 말이었다. 굶주리고 병든 몸으로 가져가면 얼마나 가져가겠는가? 한 가마니를 가져가겠는가? 반 가마니를 가져가겠는가? 지금 그녀의 체력으로는 옥수수 한 포대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일 것이었다. 나는 그녀를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서 말했다. 아가씨, 어렵사리 국경을 넘어 여기까지 왔으니 그만 여기서 살게나. 아가씨만 원하면 내가 중국 땅에서 안전하게 살 만한 곳을 마련해 줄 테니 여기서 살게. 옥수수 한 포대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들 며칠이나 살겠는가? 아니에요. 집으로 가야 돼요.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글쎄, 동생들을 생각하면 돌아가야겠지만 그 몸으로 양식을 얼마나 가져가겠는가? 어차피 동생들 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만 잊어버리고 아가씨만이라도 여기서 살아남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승에 가신 부모님도 그걸 기뻐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옥수수 한 포대만 구해주시라요. 죽어도 동생들 곁에 가서 죽을래요. 나는 그녀의 마음씨에 가슴이 찡해졌다. 참으로 착한 백성들이다. 중국 땅에서 살 길을 마련해 주겠노라고 해도
동생들 곁으로 가서 같이 죽겠다고 옥수수 한 포대만 도와달라고 한다. 이런 마음씨가 바로 우리 조선인의 심성이다. 그야말로 정이 많아 슬픈 백성이다. 그렇게 착한 백성들이 시절을 잘못 만나고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 떼죽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한스럽고 원통한 일인가. 남북을 막론하고 우리 결에는 절대로 이런 처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슬픈 운명을 벗어던질 권리가 있다. 행복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착한 심성은 중국 사람들과도 다르고 일본 사람들과도 다르다. 나는 그녀의 눈동자를 물끄러미 보며 생각했다. 하늘나라에 어떤 길, 어떤 방법을 찾든지 우리는 통일돼야 한다. 하루속히 남북한이 하나 되어 통일 한국을 이루어 이렇게 착하디 착한 백성들이 하나로 뭉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위대한 21세기의 통일 한국을 이룩해야 한다. 나는 지니고 있던 달러와 중국 위안화를 털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아가씨 말이 맞다. 죽어도 동생들 곁에 가서 죽어야지. 어찌 중국 땅에 혼자 살아남겠는가. 이 돈 가져가서 동생들과 견딜 만큼 견디다가 돈이 떨어지면 왔던 길로 다시 나와 연락하게나. 중국에 우리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언제든 연락하게. 아가씨 혼자 나와도 좋고 동생들을 데리고 나와도 좋으니 꼭 연락하게. 그녀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갔다. 나는 그녀의 등을 보며 하늘에 기도했다. 하늘님, 부디 저 아가씨와 그 동생들 살아남게 해주세요. 살아남아 통일 한국을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녀는 20여 발짝을 가더니 되돌아왔다. 그녀의 마음이 바뀌었나 하여 차창을 열며 맞으려 하자 처녀 아이는 차창 곁에 선 채 물었다. 아저씨들은 남조선 분들이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남쪽 북쪽 구별 없이 어려운 이웃은 언제나 도우려는 사람들이니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국경을 넘다가 혹시 누군가를 만나 웬 돈이냐 묻거든 중국에 사는 조선족 동포가 주었다고 하세요. 예, 아저씨들 편안히들 가시라요. 고맙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은 후 나는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저희 둘의 마을이 재난에 빠져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어떤 때는 금식하며 기도했고 어떤 때는 밤을 새워 기도했다. 중국 방문에서 돌아와 둘의 마을 가족들에게 두만강 강변 마을에서 만났던 북녘 아가씨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가족 모두가 눈시울을 적시며 어떻게든 북한 동포들을 도울 길을 찾자고 다짐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북한 땅 어딘가에 둘의 마을과 같은 개척 농장을 세울 꿈을 꾸기 시작했다. 둘의 마을이 지난 20년 세월에 황무지를 개척해서 농지로 바꾸고 마을을 이루어 자립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온 역사를 북한 땅에서도 이루어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을 돕고자 하는 열망이 둘의 가족들 마음에 간절해졌다. 1997년 5월 26일 중앙일보에 썼던 내 칼럼이 북한에 둘의 마을 농장을 세우고자 하는 둘의 가족들의 꿈을
잘 드러내고 있다. 개마고원 두레마을의 꿈. 나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다. 북녘땅 개마고원에 두레마을을 세우는 것이다. 두레마을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마을이다. 그래서 개마고원 질펀한 곳에 북녘 동포들과 남녘 일꾼들이 함께 보금자리를 이루어 오순도순 살아가는 마을을 이루자는 꿈이다. 내 꿈 이야기를 들은 어느 분은 나를 나무라듯 말했다. 이왕 꿈을 꾸려면 될성 부른 꿈을 꿔야지 그런 꿈을 꿉니까? 개마고원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곳은 산세가 험하고 날씨가 춥고 거기에다 땅이 척박합니다. 그런 곳에서 뭘 이루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꿈을 꾸려면 기름지고 목이 좋은 땅을 골라야지. 그런 메마른 땅을 골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그곳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에서 백두산 산 골짜기까지 모두가 조상이 물려준 귀한 땅이다. 어느 곳 한 자락인들 버릴 땅이 있겠는가? 척박한 땅일수록 땀과 정성을 쏟아 기름지게 갖고 나가는 일이 우리의 의무이자 축복이 아니겠는가? 이왕지사 뜻을 세워 도전하려면 좋은 조건을 갖춘 땅에 도전하기보다 나쁜 조건, 척박한 땅의 도전에 승부를 거는 것이 더 보람된 일 아니겠는가? 사나이 한평생 그런 일을 만나 신명을 바치는 것은 또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듣건대 북녘 땅은 피폐해진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한다. 주체 농업이 실패한 까닭이라 한다. 인민의 식량을 자급자족하겠다고 산마다 나무를 잘라내고 다락밭을 만든 데에서 북한의 비극이 비롯됐다는 소식이다. 세상 만사가 상식에 입각, 백성들과 의논해 일을 이루어내미 하늘이 정한 이 직언을 북녘 지도자들은 이를 거스르고 상부의 지시대로만 그들을 움직이게 했던 데에서 오늘의 불행을 초래한 것이다. 그렇게 개간해 놓은 다락밭이 이듬해 홍수가 나서 모조리 허물어져 버렸다. 그 여파로 휩쓸려 내려간 흙더미가 강바닥을 메우니 강바닥이 높아졌다. 그래서 물이 넘치게 되고 강가의 논과 밭들을 덮어버렸다. 이러기를 몇 해 되풀이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 결과 백성들의 양식도 땔감도 옷감도 모조리 없어지게 된 것이 오늘의 북한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북한을 살리려면 1, 2년 식량을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니고 10년, 20년 단위로 국토 전체를 되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요즘 뛰어난 생각을 실천하려 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전력난을 해결하려는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같이 북한 땅 전체를 살리고 북한의 무너진 농업 기반을 체계적으로 살려내는 국제협력기구를 구성하여 남한 측이 과감한 투자를 하자는 계획이다.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탁월한 발상이라 여겨진다. 이런 접근 없이 강냉이 가루, 밀가루만 들쭉날쭉 보내는 것은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 될 것이다. 일본 시코쿠 지방에 후쿠오카 마사노부란 농사꾼이 있다. 자연농업의 대가로 세계 도처에서 사막화한 땅을 농토로 바꾸고 황폐한 땅을 옥토로 일궈낸 인물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북한 땅을 살리는 데는 5년이면 족하다고 한다. 물론 자신이 창안한 방법을 따를 경우에 그렇다는 말이다. 나는 농업 공동체 두레마을을 이루어오며 쌓아온 경험이 있다.
갯벌을 농토로 만들고 황무지를 개간했던 경험이 있다. 우리 경험에 후쿠오카 할아버지의 방법을 더해 북한 땅을 살리는 일에 투자하고 싶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개마고원 두레마을이다. 그곳에 마을을 건설하고 땅을 일구어 옥수수 심고 감자 심고 돼지며 닭을 길러 북한 형제들과 나눠 먹는 거다. 그것이 나의 꿈이요, 기도 제목이요, 화두다. 오늘도 나는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다. 이와 같이 북한의 두레마을을 세워 북한 동포들의 식량난을 해결해 나가는 일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 우리 두레마을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나갔다. 그중 하나가 미국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이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